자, 144쪽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의 구조 봤었지? 좋아 좋아하는 거요. 아니 선생님은 왜 맨날 카메라에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예 손바닥 피우는 촬영 실패거든. 외모가 이상하다. 나도 인사. 안녕.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좀 봤었고요. 우리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뭐라 그랬어? 세포막이라 그랬어요. 세포막. 그러면 이 세포막에서 기능이 뭐냐면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랬어. 그때 간략하게 얘기하고 내가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겠다 했었지. 자, 그럼 첫 번째 나가는 세포막의 구조. 그래서 옆에 읽어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해 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물 밑줄처럼.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 동그라미 막단백질 동그라미. 숫자 있죠? 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뭔 소리냐? 여기 지금 그림은 나와 있지만 지금 플러스 강의 4번 밑에 빈 공간 좀 있지. 인지질 구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쌤, 인지질이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인지질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인. 원자번호 15번의 그 인이요. 그 인과 지질이 결합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 인지질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란 이런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2개 달려 있어요. 꼬리가 2개. 자, 요 머리 여기 머리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꼬리. 머리 부분에 인이 있어요. 인산이 있어요. 여기가 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지질 먼저. 지질은 물에 녹아 안 녹아? 기름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그래서 지질이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물과 친하다고 얘기할까? 안 친하다고 얘기할까? 안 친하다. 물과 친하지 않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학시간에 소수 아니고요. 약간 물의 소극적인 성질, 소수성. 왜 너가 왜 하회타 웃음을 짓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반면에요. 머리 부분은 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는요 물과 친해요. 물과 친한 성질 친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지질 분자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포막은 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대. 이중층이 무슨 말이냐? 이 인지질 하나가요 또 있어요. 2개로 이루어진다 소리야. 그래서 머리, 꼬리 한 개, 2개 이렇게 있고요. 양 사이드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게 세포막 막 하나야. 지금 2개로 있는데 2중 아니 막 하나.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세포막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그림으로 가자면요. 이 인지질 이중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세포막, 이게 세포막이야. 내가 저번 시간에 그림 그릴 때는 그 세포막 한 줄로 쫙 그렸잖아. 이거를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됐나? 그리고요. 쌤, 근데 왜 얘를 쌤, 왜 이렇게 안 그리시고 왜 이 대가리 머리를 바깥으로 세포막 기준으로 왜 바깥쪽으로 해놓냐? 얘들아,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많은 구성성분? 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이, 몸 안 밖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주변에 다 물이니까 이 소수성이 꼬리 부분이 물과 맞닿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 이 꼬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할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소수성끼리 뭉쳐 있고요. 친수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 형태도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지질 두 개가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더라.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막단백질은 뭐냐? 그냥 단백질인데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막단백질이요, 어떻게 세포막에 존재하냐? 어떤 단백질은 그냥 이렇게 세포막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파묻혀 있는 애도 있고요. 어떤 막단백질은 이 세포막 자체를 관통하는 단백질도 있더라. 되십니까? 우리 세포막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막단백질이 그 반응에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세포막을 뚫고 관통하는 막단백질의 경우에는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뭐 역할? 주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포막에서 물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부 물질을 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더라.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질 이중층 읽어볼게요. 인지질의 친수성, 즉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 즉 소수성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면 안쪽에서 배열되어 이중층을 이룬다. 그 다음에 밑줄 쳐놓을게요. 이 인지질 이중층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줄 쳐놓을까? 인지질 이중층은 유동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지질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막단백질 있겠지. 근데 이 인지질이 움직여. 그럼 이 꽂혀있는 단백질도 움직이겠지. 그래서 마저 밑줄 쳐놓을까? 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뀐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포막의 구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네 왜 범죄나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얼굴 가려서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뭐 한다 그래? 모자이크 한다 그래야지. 모자이크 원리가 뭐냐면 점처럼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얼굴 선명하게 보려면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더 좁은 면적의 그 화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처럼. 근데 모자이크는 반대로 더 넓은 면적을 하나의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 흐려지는 거지. 너네들 유튜브 볼 때 혈압 오잖아. 화질 흐리면. 그 원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옆에 적어 놓으세요.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동, 움직이는 모자이크 구조. 엄마랑 아들이 가다 길에서 넘어졌어요. 모자이크. 미안. 저 정색해. 내가 1년 동안 널 본 느낌이었어. 됐어? 네. 매라고 하면 좀 이상해지. 아무튼 유동 모자이크 구조 또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는 단백질은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든 막단백질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통로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더라. 자, 그러면은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일단 세포막 어떤 물질이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근데 지금 이미 세포막으로 이미 막혀 있지. 그래서 모든 물질이 세포막을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중에서도 쉽게 통과한 L도 있을 거고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L도 있을 거야. 또 이 막단백질을 얘도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아무나 없어요 이게 아니고 얘가 보는 거라 넌 들어올 수 있고 니 오지 마 거른단 말이라 통과시키는데 거른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거른다는 쓰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세포막이 물질을 통과할 때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통과할 때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선택적 투과성 동그라미. 물질이 세포막을 경계로 투과할 건데 그때 세포막이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더라. 그래서 읽어볼게요.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이 덕분에 밑에 줄 넣자.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 아무거나 막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들어오거나 또는 밖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질이 뚫고 들어가면 되잖아. 맞는 거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145쪽에 3번에 있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있지? 물질 이동. 요거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뭐 거기서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물질 이동의 원리를 볼게요. 우리 몸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물 안에 여러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 우리 몸은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물질이 물에 용해되어 있네. 녹아 있거나 아니면 둥둥 떠다니거나 그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물에다가 용매에다가 용질이 많이 들어있어.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지. 반대로 좀 적게 녹아 있어요? 낮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건 필기하지 마. 여기 내가 막을 탁 쳐놨어. 막 쳐놓고 물 담아놓고 여기에 뭐 해놓을까? 여기 5개 넣어있고 여기 2개 넣어있어. 녹아있어. 농도가 누가 더 높아? 왼쪽에 더 높지. 근데 내가 이렇게 놨다가 판을 턱 들었어. 이 공이 이렇게 이동할까? 이렇게 이동할까?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가지.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여기가 고농도, 여기서 저농도입니다. 그럼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이동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냐, 용질이 이동하냐? 용질이지. 기본적인 원리는요. 누가?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네가 지상철 버스 이런 거 잘 안 탔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탔어. 사람이 이빨이 많아. 숨막히 뒤질 것 같아. 근데 버스 정류장 도착해가지고 문 딱 열렸어. 너네들 행동은 뛰쳐나가 내리는 거지. 나 이 갑갑한 게 좋아. 이 안에 있을 이런 사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왜? 바깥쪽에 사람이 더 적잖아. 그래서 너네 한 명 한 명이 용질이라 생각하고 그 공간을 용매라고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잖아. 쉽게 이해시켜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우리가 일부러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일어나. 자, 그러면 대표적인 첫 번째 물질 이동 방법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무슨 산? 확산 동그라미. 맞아요. 중학교 때 나왔어요.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더니 잉크 입자가 사방으로 퍼지더라. 그 다음에 나영이가 방귀를 꼈더니 여기를 테러시키더라. 다 확산. 향수였잖아요. 그때 향수였잖아요. 아, 여기서 나도 밤이니까 좀 졸리니까 잠 보고. 맞기는. 3학년 8반을 조심해. 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때 확산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잉크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확산을 예로 들면은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세포 밖이라고 얘기하고 세포 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포 바깥에 용질이 더 많아. 안쪽에는 요 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용질이 밖에서 안으로 갈까? 안에서 밖으로 갈까? 밖에서 안으로 가겠지. 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에너지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확산 에너지 사용 안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에너지,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했잖아. 다른 말로 뭐를 합성한다 그랬어?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다른 말로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통합과학에서 물질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내년에는 2학기 때 배워요. 언제? 어디서 배워요? 뉴런에서 배워요. 뉴런 또 나와요? 응? 뉴런 또 아, 또 나와요. 더 깊게 나와요.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면 첫 번째 옆에 볼게요. 뭐가 무작위로 움직여서? 분자. 이게 용질이 되겠지. 용질이 무작위로 움직여서 어디서 어디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중학교 때 확산이랑 증발을 같이 배웠거든. 둘 다 걔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했을 때 입자가 무작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배웠었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몸 안에 여러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동할 때 그러면 농도가 전체 농도가 아니라 각 물질의 농도가 다 따로 있겠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있는 바깥쪽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다른 물질 세모, 얘는 안쪽이 더 많아. 그러면 세모는 바깥으로 나가겠지. 즉 각 물질마다 독립적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안 적혀 있어요. 각 물질마다 독립적으로 이동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확산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은 부분에 처음에 뭐를 통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인질 이중증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단백질이 아니라 인지지 이중증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확산을 다른 말로 단순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 확산.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단순 확산, 이 인지지 이중증을 그대로 왔다 그대로 뚫고 지나가는 애들은 누가 있냐? 예시에 O2, CO2.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입자죠. 너무 크면은 세포가 찢어져요.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나와 있었노? 지방산 나와 있지. 지금 여기는 기체 분자라고도 나와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 기체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요. 근데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디서 배웠어? 호흡 때 배웠지. 우리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그게 단순 확산으로 일어납니다. 폐포도 하나의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 단순 확산의 원리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친수성, 소수성 배웠잖아. 물과 친하네, 안 친하네. 그럼 기름이 안 친하잖아. 그러면 물과 친한 애가 여기를 뚫기 편할까? 안 친한 애가 뚫기 편할까? 그렇게 생각해도 쉬워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쌤 바깥쪽이 친수성 머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기 쉬운 물과 친한 애가 들어오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까지 들어와서 나머지 구간이 다 소수성이지. 실제로 이 꼬리가 더 길어요. 쉽게 통과했는데 이제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단순 확산으로 통과하는 물질들이 지방산과 같은 소수성 물질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요. 아까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확산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했는데 막단백질. 이거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막단백질의 종류마다 이 막단백질 종류마다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 단백질은 A라는 물질을 통과시킨다. 그럼 A가 오면 이라시마세 통과시키고요. B가 오잖아. 안 왔다가 다른 데 있을까? 내보내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에 이동 물질 뭐가 있냐면은 이온의 의미는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양자나 음자나 양이온 이온처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거는 그냥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자체를 외워줬으면 좋겠어. 2학년 때 생명과학에서 이 이온이 나오거든. 뉴런할 때.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입자들 또는 수용, 그러니까 친수성. 이온은 친수성 아니에요? 물과 친하다기보다는 전하를 띠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친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수성으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여기에 여기 막이 있어. 여기 100개 있고 입자가 100개 있고 여기 여기 80개 있어. 그럼 이렇게 이동하겠지. 근데 이제 100개 있고 1개 있어. 누가 더 잘 이동할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100개 있고 80개 있어.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100개 있고 1개 있어. 두 번째 케이스. 누가 더 잘 이동할까? 잘 이해해요. 더 많이 이동할까? 더 빨리 이동할까? 빨리 이해해요. 두 번째 케이스지. 왜? 농도 차이가 크지. 그래서 확산은요, 농도 차가 어떨수록 클수록 속도가 빠르더라. 이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다. 플러스가 6번 읽어볼게요. 일단 읽기 전에 확산 속도 비교해. 여기 빈칸 있잖아. 공간 있잖아. 확산 속도는요. 뭐가 클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여기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러면은 그다음 가로축을 농도 차이라고 해요. 농도 차이. 요거는 어디 정도냐면은 145쪽에 저희 문제 있잖아. 밑에 그 오른쪽에 빈 공간 좀 있지. 그래프 2개 그릴 거거든요. 왜냐면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에서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거예요. 자,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요. 농도 차이가 크면은 일단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그냥 바로 앞에 세포각 있잖아. 그냥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확산 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비례하게 증가합니다. 이때 먼저라고?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작게 줍니다. 안 죽고 있노? 자, 근데 촉진 확산은요. 첫 번째로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증가하겠지. 맞아요? 계속 증가할까? 수평해지는 뭐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 누가요?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처음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근데 특정 농도 차이가 됐을 때부터는 속도가 그냥 일정해져. 더 이상 증가를 안 해. 왜 그럴까? 세포 터졌어. 왜냐?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막단백질이 무한히 많을까? 아니지.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가 뭔 뜻이냐? 이때부터 뭔 뜻이냐? 저 세포막에 있는 모든 막단백질이 다 통과시키고 있는 거야. 너네 그래 너네 이번에 이월드 갔잖아. 입구에 통과하는 문 있지. 그 출입구는 정해졌잖아. 근데 너는 사람 한 100명, 1000명 가까이 있어. 많다고 해서 빨리 통과할 수 있어? 아니, 문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마찬가지로 그 통과하는 와중에도 다 이동하고 있고 그 모든 문이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 그 생각하시면 돼요.
막단백질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속도가 최대치 직관하고. 그래서 이 이유는 막단백질의 수에 한계 때문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확산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확산 진행 중이지. 촉진 확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 그냥 단순하고 그 단순 확산이에요. 재미없나? 내용 어려운 거 맞아요. 이 내용 원래 어디서 내면은 생명과학 2에 있었어. 이 먼 길 등차하셨다. 먼 길 등차하셨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가 6번에 보면 확산 속도 적혀 있잖아. 다시 읽어볼게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 차이에 비례하여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만, 그러니까 세포가 포인트 통과하면 되잖아.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을까?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이동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 밑에 줄에 이유 있지? 저거 밑줄 쳐놓을까?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 지금 과포화 상태라. 과포화 상태라. 되십니까? 요거 확산이고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 확산이란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확산의 세포막에서의 확산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인지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 있고, 그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촉진 확산이 있더라. 그다음에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기체 분자, 크기가 작은 분자, 그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입자들이 물질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더라. 단순 확산. 그다음에 막단백질을 지나가는 촉진 확산의 예로는 이온 물질, 전하를 띠는, 그다음에 포도당과 같은 친수성 물질, 여기 암산도 적혀있지? 맞네. 되십니까?